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찾으시거나, 소변 줄기가 예전만 못하신 느낌이 드시거나,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시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이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이 습관들일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대 한국 남성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 단계에 들어온 분들의 습관을 분석했더니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상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이 나이보다 훨씬 더 전립선을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50대, 60대, 70대 남성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 또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립선은 침묵하는 장기입니다. 망가져도 처음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집안의 가스관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어도 불꽃이 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전립선도 문제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일상이 불편해질 즈음에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후입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생활 습관 중에서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10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느끼시면서도 꼭 알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자위행위와 부부관계가 전립선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전립선을 결정합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위행위나 부부관계, 전립선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자주 해야 전립선이 건강해진다는 글도 있고 과도하게 하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킨다는 글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진행한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 그룹과 월 4회에서 7회 사정한 남성 그룹을 10년 이상 비교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사정한 그룹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3% 낮게 나타났습니다. 놀라우시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전립선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필터는 주기적으로 세척해줘야 깨끗하게 기능을 유지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척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필터 안에 쌓이고 결국 필터 자체가 못 쓰게 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쌓인 오래된 분비물과 잠재적인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 자연적인 청소 과정이 없으면 전립선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전립선 조직이 점점 두꺼워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하루에 여러 번씩 무리하게 반복하시면 오히려 전립선과 골반 근육에 불필요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무엇이든 지나치면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빈도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여러 연구에서 권장하는 적정 범위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 사정 후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빈도를 줄이세요. 반대로 너무 오래 참으시면 전립선이 충혈되고 묵직한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오늘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10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10번째 나쁜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루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TV 보시는 시간,
바둑이나 장기 두시는 시간, 식탁에 앉아 계시는 시간을 합해보면 6시간이 넘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앉아 있으면 골반 바닥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딱딱한 나무 의자나 소파 깊숙이 파묻혀 계시면 회음부, 즉 항문과 음낭 사이의 부분이 눌립니다. 이 부위가 눌리면 전립선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는 조직은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결국 썩어가듯이 순환이 멈춘 전립선은 조용히 나빠집니다. 쉽게 염증이 생기고 자연 치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분석에서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남성은 4시간 미만인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증 진행 속도가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배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2분에서 3분 동안 움직이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주방에 물 한 잔 가지러 가시거나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TV 보실 때 광고 나오면 일어나시는 습관만 들여도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골반 혈류를 다시 살립니다. 9번째 나쁜 습관은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변을 오래 참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방광과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소변을 계속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합니다. 풍선을 너무 크게 불었다가 터뜨리지 않고 그냥 두면 탄력이 줄어들듯이 방광 근육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면 탄성이 떨어집니다. 탄성이 떨어진 방광은 소변을 끝까지 짜내지 못합니다. 항상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소변이 문제입니다. 따뜻하고 영양분이 있는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방광에 세균이 번식하면 방광염이 생기고 방광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전립선으로 그 염증이 번집니다. 전립선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염이 반복되면 전립선 조직이 단단해지고 점점 커집니다. 이것이 비대증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꽉 찬 방광은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나무 뿌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땅속 파이프를 압박해서 결국 막아버리듯이 반복적인 압박이 쌓이면 전립선 조직 자체가 손상됩니다.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즉시 화장실에 가세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시고 주무세요. 이것만 지켜도 전립선 건강이 달라집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것은 이미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나쁜 습관은 잘못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적게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잘못 드시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그리고 언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저녁 이후에는 물을 완전히 끊으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에 2-3번씩 깨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됩니다. 자동차 냉각수를 너무 적게 채우면 엔진이 과열되듯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희석되지 않습니다. 농축된 소변에는 요소,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진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전립선으로 번집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지금 당장 물을 드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종이컵 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저녁 이후에는 양을 줄이시되 완전히 끊지는 마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반 컵 정도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농축된 소변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나쁜 습관은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또 한 잔, 오후에 졸리니까 또 한 잔. 이렇게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혹시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허전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면 좀 조절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카페인에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 생성을 확 늘립니다. 이미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배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의 압력이 높아지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느껴집니다. 이것을 절박뇨라고 합니다. 화장실까지 참지 못하고 실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직접 자극합니다. 방광이 아무 이유 없이 수축하게 만듭니다. 화장실에 방금 다녀왔는데 30분도 안 되어 또 가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대신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로 바꿔보세요. 우리 전통차들입니다. 카페인도 없고 방광 자극도 없으며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면 보리차 한 잔 같이 드세요. 6번째 나쁜 습관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매운 것이 많죠?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낙지볶음, 청양고추가 들어간 음식들. 저도 매운 음식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하지만 매일 아주 맵게 드시는 건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캡사이신 같은 매운 성분은 소화기관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비뇨기관까지 자극합니다. 전립선과 방광에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매운 음식이 그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서 드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소시지, 햄,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나트륨, 방부제, 트랜스 지방이 몸속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특히 나쁜 지방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을 DHT라고 하는데 전립선 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즉, 나쁜 지방을 많이 드실수록 전립선이 더 빨리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대신 드시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이미 있는 음식들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에서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토마토 된장국이나 토마토 조림으로 드셔보세요.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전립선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밥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도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등 푸른 생선 반찬 드세요. 돈 안 들고 효과 큽니다. 5번째 나쁜 습관은 흡연입니다. 담배가 폐에 나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립선에도 나쁘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담배 피우고 계신가요?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4,00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낡은 수도관이 녹이 슬면서 안쪽이 좁아지듯 흡연이 지속되면 전신의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 전립선 세포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또 흡연은 몸속 염증 물질의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입니다. 전립선이 만성 염증 상태에 놓이면 비대증으로 이어지기 쉽고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비흡연 남성보다 전립선암 진단 후 사망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달라집니다. 금연 후 몇 년이 지나면 전립선을 포함한 비뇨기계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당장 줄이기 어려우시면 오늘부터 하루 1개비씩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 오래 앉아있기. 9번째, 소변 참기. 8번째, 물 잘못 마시기. 7번째, 카페인 과다. 6번째, 맵고 자극적인 가공식품. 5번째, 흡연.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세어보세요.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4번째 나쁜 습관은 과음입니다. 술자리가 잦으시거나 한 번 드시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과음, 즉 자주 드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알코올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급격히 늘립니다. 동시에 방광신경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술을 마신 날에는 소변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광 안에 잔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잔뇨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만성음주는 전립선 조직 자체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맥주에 들어있는 호비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남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전립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음주 횟수가 몇 번이신가요? 3번이 넘으신다면 조금 줄여보시기를 권합니다. 드시더라도 한 번에 소주 2잔, 맥주 1캔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신 다음 날에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3번째 나쁜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운동이 정말 쉽지 않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신체 활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만 해도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혈류가 잘 되면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또 운동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시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지금 하루에 운동을 30분 이상 하고 계신가요? 하지 않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면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면 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앉아서도 할 수 있고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전혀 안 들고 어디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씩만 하세요. 이 작은 운동이 소변 조절 능력을 높이고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많은 분들이 2주에서 3주 후부터 소변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번째 나쁜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이 항목 예상 못하셨죠? 수면과 전립선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세포를 수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처럼 염증에 취약한 장기는 특히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커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분석에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1.8배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신가요?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수면을 방해받으신다면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15분 정도 해보세요.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 중 불필요한 배뇨 충동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 크기만 한 기관입니다. 요도, 즉 소변이 지나가는 관을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이 관을 조이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수도 호스 중간을 손으로 쥐면 물이 가늘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이제 아시겠죠? 50세 이상 남성 10명 중 6명이 전립선 비대증의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시면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어야 하거나 소변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셨나요? 또는 소변 도중에 줄기가 멈추거나 끊어지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한두 개 있으시다면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습관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는 좋은 운동이지만 안장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은 회음부를 직접 압박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신다면 쿠션이 좋고 넓은 안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30분 이상 타지 않도록 중간에 쉬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출하실 때 화장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십니다. 또는 배뇨 일기를 쓰시는 분들 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소변을 억지로 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방광과 전립선 모두 손상을 입습니다. 신호가 올 때 바로 반응해주세요. 수분 섭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상큼한 맛도 나고 레몬의 구연산이 요로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시중에서 파는 레모네이드나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아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레몬을 물에 넣어서 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전립선에 덜 자극적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카페인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요. 많은 분들이 녹차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십니다. 맞습니다. 녹차에는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전립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녹차도 하루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차는 허브차, 보리차, 옥수수차, 둥글레차입니다. 식이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비싼 건강식품이나 보충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전립선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우리 전통밥상에 이미 다 있습니다.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공기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 섞으시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시고 반찬으로 고등어나 삼치 한 토막, 여기에 토마토나 호박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식단입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걷기도 힘드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습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면 수영장에서 물속을 걸어보세요. 물속에서의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골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멀다면 집에서 의자에 앉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운동만 해도 하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케겔 운동은 무릎이나 허리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힘드신 분들께는 케겔 운동이 특히 추천됩니다. 스트레스가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요즘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자식 걱정이라는 거 잘 압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이런 걱정들이 쌓이면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자율신경계가 항상 긴장 모드에 놓입니다.
골반 부위의 근육도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이 긴장이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거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 보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스트레스 치료제입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기가 부끄럽거나 겁나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직장 수지 검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1분도 안 걸리고 전립선 이상을 발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험이 많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 검사를 매우 섬세하게 하십니다. 불편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건강을 위해 용기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진을 받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 안심감이 나머지 1년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미 증상이 있으신데 병원 가기를 미루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거나 소변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미 병원에 가셔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바로 예약하세요. 일찍 아실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첫 번째 습관만 바꾸셔도 나머지 9가지 습관들로 생긴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정기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한두 번 깨고 소변 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을 안 가십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일상이 불편해질 때까지 혹은 갑자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올 때까지 미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혈뇨, 심한 통증, 배뇨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97%에 가깝습니다. 반면 전이 된 후에는 생존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병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립선 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5년 이상 되셨다면, 아니 1년 이상 되셨다면 이번 주 안에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0세 이상이신 남성분들은 1년에 한 번 비뇨의학과에서 검진을 받으세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계셨다면 40세부터 시작하세요.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하고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려면,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시려면 정기검진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의 보너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 좌욕입니다.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항문과 회음부를 15분에서 20분 담그세요. 전립선 주변의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특히 전립선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골반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쪽 무릎을 붙이고 항문을 5초간 꽉 조였다가 천천히 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케겔 운동의 확장판입니다. TV 보실 때 광고 나올 때마다 10번씩 하세요. 한 달 후에 달라지신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세요. 호박씨 한 줌, 집에서 말린 것이면 더 좋습니다. 아연과 피토스테롤이 풍부해서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배뇨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자 대신 호박씨를 드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전립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골반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전립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배뇨 증상이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산책, 가벼운 운동, 좋아하시는 취미,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 뭐든 좋습니다. 웃으시는 것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5번째,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굴, 소고기, 달걀, 견과류에 아연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참치, 닭고기에 많습니다. 이 2가지 미네랄은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번째 복습 시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10가지입니다. 10번째, 오래 앉아있기. 30분마다 일어나서 2분에서 3분 움직이세요. 9번째, 소변 참기. 마렵다 싶으면 바로 화장실 가세요. 자기 전에 꼭 소변을 보세요. 8번째, 잘못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7번째, 카페인 과다. 하루 1-2잔으로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끊으세요. 보리차로 바꾸세요. 6번째, 맵고 자극적인 가공식품, 토마토, 호박씨 등 푸른 생선을 챙겨 드세요. 5번째, 흡연. 지금 당장 줄이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하루 1개비씩만 줄여도 됩니다. 4번째, 과음.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소주 2잔 이내로 조절하세요. 3번째, 운동 부족. 하루 30분 걷기와 케겔 운동을 시작하세요. 2번째, 수면 부족.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들기 전 따뜻한 좌욕도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 기피. 5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꼭 전립선 검진 받으세요. 그리고 자위행위나 부부관계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자주도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보너스로 알려드린 5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따뜻한 좌욕, 골반 적은 스트레칭, 호박씨 간식, 스트레스 관리, 아연과 셀레늄 챙기기. 이 5가지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시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길 차례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계신 분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으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걱정이 있으신 남편분, 아버지, 형제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실천 일정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세수하시기 전, 양치하시기 전에 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세요. 이 순서를 지키시면 방광이 깨끗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체크하세요.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매일 저녁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반 컵 이내로 줄이세요. 저녁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천천히 걸으세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도 좋고 전립선에도 좋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좌욕을 15분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소변을 보고 주무세요. 일주일에 2-3번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등, 푸른 생선 반찬을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중 하나면 됩니다.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호박씨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1년에 한 번 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나머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고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먼저 마시는 것. 이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10개가 되고 그 10개가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이 두 가지는 같은 병일까요? 다른 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립선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전립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립선암은 한국 남성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식습관의 서구화, 고령화, 검진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립선암은 진행이 느린 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고 많은 경우 수술 없이 경과 관찰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위험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50세부터는 반드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전립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민감한 주제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평소에 가족들과 나누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런 정보를 나누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립선 건강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